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서울의 식구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죠? 예, 분초를 다투는 이 가을철 행사 많은 이 일정이실 텐데 오늘 하루 종일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함께 기꺼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이 국민의힘의 후배로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제가 지금 식구라고 했는데요. 저희 송파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식구 뭔지 아시죠? 예, 약간 건달 느낌이 나나 싶지만 사실은 한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정말 따뜻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한 식구들은 이 서울의 식구들은 정말 그동안 여러 어려운 와중에 굉장한 희생 정신으로 헌신하며 함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뜻대로 모든 선거가 잘 치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여러분들께서 저도 속상했지만 이렇게 얼굴을 뵈면은 패배감이 좀 있으셨어요. 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다시 서울이 거듭날 수 있을까? 지금 여기 구청장님들 10몇 분이시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10명 겨우 넘고 이렇다 보니까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우리가 수성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불과 며칠 전인데요. 제가 단 며칠 만에 여러분들 눈빛이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우리 당협위원장님들께서 제가 말씀을 여쭈자마자 다 같이 나서주셔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토를 저희 국회에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치요?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제가 올립니다. 그 날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 또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님들, 구청장님들 이렇게 또 함께 나서주셔서 전 지역의 현수막을 걸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가 겹쳐있는데 언론사 마이크랑 네, 좀 깨끗해졌죠? 함께 서울을 조금 들썩들썩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서 부동산 TF를 발족해서 지금 동분서주 서울을 전국을 누비시면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으신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용기를 얻으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맞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치 삼는 보수정당 대한민국의 수호자인 국민의힘의 서울시 일원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긍심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개회식에 앞서 시작했던 두 가지 강의, 어떻게 하면 내가 리더로서 일을 잘하는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이 사법정책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골목골목에 나아가서 그 마음과 그 이야기로 싸우시라고 제가 준비한 강의입니다. 오늘 대표님, 원내대표님 비롯한 우리 지도부께서도 소중한 말씀 해주시겠지만 또 이어서 오후에 이어지는 강의에도 여러분들께 투쟁할 수 있는 소스를 던져드리는 강의거든요. 여러분 잘 담아두셨다가 우리 이 수도 서울특별시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내년까지 한마음으로 함께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예, 제 말씀은 오늘 귀한 우리 내빈들 많으시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당에 들어온 지 이제 8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 한 지붕 아래서 참 울고 웃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울, 오직 서울은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맨 첫 자리, 그 선구자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이길 겁니다. 이깁시다. 오직 서울! 감사합니다. 네, 배현진 시당위원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 정권의 사법 파괴, 입법 독재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고 계십니다. 장동혁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 말씀인 만큼 강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행사의 인사 말씀은 3분이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3분을 약간 넘기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울시당이 바뀌고 있어서 힘이 납니다. 그리고 희망을 봅니다.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년 선거는 우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계속 다니는 곳마다 지금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제2의 건국전쟁이고 체제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성패가 지금 말씀드렸던 제2의 건국전쟁, 체제전쟁의 성패가 서울에서 결정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을 내주고 세계 특검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특검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있고 이제 민주당이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싸운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두 어깨에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기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시기입니다. 그 기적을 이곳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해 주십시오. 한강의 기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국민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 싸움을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도 전략과 실행력으로 원내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원내대표 경북 김천 출신 송원석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행사에 나와가지고 우리 장 대표님 먼저 인사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참 답답합니다. 저렇게 멋있는 분이 원고도 없이 저렇게 스피치를 잘 하고 나면 나는 올라가서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좀 더 크게 봐.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서울 고검 앞에 그 특검 사무실 앞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장동혁 대표하고 어디 갔나 정의용 사무총장하고 몇 분 박준태 비서실장이 어디 보이던데 예 같이 그 밤을 샜거든요. 사실 어저께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밤을 새지는 않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고 아침 일찍 이제 나왔더니 아직까지도 추 대표가 안 나왔다 해서 이제 그 고검 사무실 앞에 갔다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다 안 되니까 특검이라는 게 뭐예요? 검찰이 해야 될 일을 검찰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니까 특별히 만들어서 특별검사, 그 특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대놔놓고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해가지고 검찰을 아예 해체한다고 하면서 특검은 여전히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수사를 다 끝내가지고 기소하고 난 뒤에도 자기들이 계속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면서 수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진실은 하나도 파헤친 게 없습니다. 왜냐? 원래 그렇게 잡을 게 없어요. 어떻게 우리 결론은 추경호 대표를 그냥 기소를 하고 영장을 치고 해서 그것을 끈으로 해가지고 우리 당을 아예 내란 정당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위헌 심판 가겠다.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계속 무리하게 하는데 제대로 된 수사는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3개 특검 아까 우리 장 대표 얘기했지만 걔네들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멀쩡하게 업무 잘하고 있던 공무원이 그냥 죽었잖아요. 왜 그런 죽음을 당해야만 되느냐. 왜 그렇게 회유와 강압과 비인권적인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사람을 모욕을 주느냐. 결국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태가 그대로 지금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특검은 즉각 폐지하고 특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도 얘기를 했고 7월 3일인가 그 취임 30일 기자회견 할 때도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4개월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누가 견제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김현지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예, 뭐 애지중지현지라는 분도 있고 좌지우지현지라는 분도 있고 거기에다가 애지중지현지 뭐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요즘 그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떠돌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어느 학교를 나왔고 고향은 어딘지 친구는 누군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의 모든 것을 뒤에서 흔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권력 남용이고 비선 실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그거 했다고 박수 한번 쳐줘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불과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때 탄핵을 당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고 힘들게 지냈는데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은요, 말로는 뭐 자유민주주의 떠들지만 사실상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로 다 말살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소위 그 법치주의 얘기했고, 법 앞에 평등 얘기했고, 삼권 분립 얘기했는데 그런 거 전부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예,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처벌을 받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뭐 비나이다 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가오는 선거 때 그죠? 표로서 확실하게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그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부동산 정책만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고 자기들 일파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공적인 자리를 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절대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질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 더 열심히 하자고요.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십시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내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이 배출한 신동욱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이 지역구여서 더더욱 반갑고요. 우리 대표님 짧게 하셔가지고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대표 장동혁 대표님 연설하실 때 아마 얼굴을 보면 저 양반이
저게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좀 드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요즘 감정의 기복이 좀 있습니다. 즐겁다가 슬펐다가 절망스러웠다가 또 희망을 봤다가 이런 감정의 기복을 가지는데 저는 희망을 봅니다. 우리 이번 제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만 어제 저희가 법사위 마지막 국정감사를 하는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부산에 김도읍 정책위 의장님이 저녁을 사시겠다고 오셨어요. 그 저녁을 열심히 고기하고 먹고 있는데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님이 뒤늦게 술 한잔 하시고 나타나셔서 밥값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두 분이 오셔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고생했다고 밥 사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희망을 본다는 이유가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법사위 위원들 보좌진들을 다 모아서 밤늦게 10시에 끝나고 술 한잔 하겠다고 갔는데 나경원 의원님이 사시겠다고. 그러니까 보좌진 한 50명 되니까 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님 사시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11시 반 돼서 장동혁 대표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표가 왔는데 나 대표님이 또 밥 사겠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박준태 비서실장이 우리 또 장동혁 대표님을 모시고 와서 밥을 샀는데 12시 10분쯤 돼가지고 사무총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으로는 우리 장동혁 대표님 카드가 부족해서 사무총장을 부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힘은 우리가 논리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는 어젯밤에 그 모습에서 첫 번째 희망을 봤고요. 짧게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12시 반쯤 돼서 특검 조사받으시는 추경호 대표님 곧 나오실 것 같다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쫓아가지는 못하고 그럼 잘 다녀오십시오 그랬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아직도 거기 고금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그게 장동혁 대표 여서가 아니라 송원석 대표 여서가 아니라 우리 당이 살 길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 자기의 자리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마지막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새로운 그림을 또 소설을 하나 써가지고 왔는데 정말 내란당으로 몰겠다는 이자들의 집착이 거의 병적 수준입니다. 대법원을 막 이렇게 몰다가 안 되니까 어제는 김용민이가 소설을 하나 써가지고 왔는데 사법부도 내란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갑니다. 사법부도 내란이다. 그래서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법부로 내란을 가는 이유는 특검이고 뭐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소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법원을 마지막으로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 6시부터 오늘 아침 8시까지 있었던 이 일이 밖에서 보시면 우리 당 걱정 많이 되시죠? 우리 김선동 선배님. 많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습니다. 조금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 눈으로 본 우리 당의 모습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저는 그 선봉에 서울이 있을 것이고 내년 서울의 선거는 미니 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지방선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배현진 시당위원장을 뽑았으니까 본인이 서울 선거 책임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5년 만에 이런 행사 만든 것 같아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할 수 있게 서로에게 격려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 AI 전문가이신 양향자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서울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가장 어려웠다라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이 된 양향자입니다.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권력을 우리 지도부에 주셨던 것은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고 그 다음 선거 총선에서도 이기고 그 다음 우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로잡는 길,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지도부가 어떠냐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전국에 돌아다닐 때. 그런데 점점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우리 국민의힘의 지도부 우선 굉장히 신뢰를 이제는 갖게 되시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서울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날 우리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몇 번 하셨죠. 선배님, 서울이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여러 갈래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모으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당 위원장 선출을 약식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을 어기지 말라. 원칙을 지켜서 이겨야 정당성이 생기고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 서울시의 승리를 이끌 수 있다. 대신 죽을 만큼 뛰세요. 여기서 죽어도 좋을 만큼 뛰십시오. 그럼 됩니다. 라고 했죠, 제가. 그러고 끝나고 바로 가장 먼저 전화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배님 말이 옳았습니다. 저는 위대한 우리 서울 시당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우리 구청장님들, 또 구의원님, 시의원님, 정말 당원 여러분들의 힘이 내년 2026년 선거에서 불꽃을 일으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고 또 법치를 세우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신념을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폐부가 찔림을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가 절박하고 내년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자라는 그 다짐, 오늘 이 자리가 승리의 첫 번째 단추를 끼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뒤에서 열심히 서울시당 위원장님들 비롯해서 서울시를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5선 국회의원이시죠. 나경원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당의 조직과 전략을 총괄하고 계시는 정의용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경북 고령 성주 7구기 지역구이고 사무총장 정의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죠? 저도 이 정도는 아닌데 좀 더 나은데 어제 밤을 새가지고 우리 추경호 대표님 검찰 특검 수사를 23시간 받으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누구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장동혁 당대표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당에서
여러분들을 지킨다. 이런 말씀드리고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국회 앞 규탄대회, 그리고 동대구역 장애집회, 또 시청 앞 장애집회에 누구보다 앞장서 참여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서울시당 위원장님, 당협위원장님들, 또 서울시의원님들, 또 우리 기초의원님 여러분들께 당대표님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몇 가지 당무 보고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지금 현재 조강특위에서 36개 지역에 대해서 조직위원장 공모 절차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광진구 갑, 동대문구 갑, 중랑구 갑, 중랑구 을, 양천구 갑, 강서구 을, 구로구 을, 관악구 갑에서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에 있고, 지난주에 면접을 받고 면접 이후에 이번 주에 1차적으로 서류 면접 심사 결과를 놓고 지금 조강특위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당을 위해서 또 우리 당의 입장을 우리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당을 대변할 수 있는 특히 강한 애당심을 가진 당협위원장께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1월 초까지 당무감사를 진행합니다. 각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를 진행해서 정기 당무감사입니다. 해서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협 활동이 미비한 당협은 조직위원장을 재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나경원 대표님을 단장으로 한 지방선거 기획단이 한 달 전에 발족을 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짜주시는 전략을 바탕으로 공간위에서 내년에 이길 수 있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출직 국회의원, 또 지자체장 평가 혁신 TF를 구성해서 거의 평가 툴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장님들에 대한 광역 기초전체장님들에 대한 평가를 공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공천 신청은 2월 말경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면 11월 말까지 책임당원을 접수하셔야 3개월이 지나서 경선하실 경우에 경선 선거인단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있는지 다음 주에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는 객관적이고 엄정하고 중립적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님의 이름을 판다거나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이름을 판다거나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님의 이름을 판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민희 과방위원장 아시죠? 국정감사 기간 중에 딸 결혼식 해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최민희 위원장인데요. 우리도 국민 눈높이 또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출판기념회 등 정치자금 수수를 위한 출판기념회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저희가 지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정치자금 수수를 해서 괜히 무리한 출판기념회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다거나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이겼다라는 평가를 들으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서울선거에서 이겨주셔야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되시고 배현진 시당위원장 되시고 많은 활력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 자신감 가지고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는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함께한다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구호 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뭐 하면 이긴다 하면 이긴다 세 번 하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이긴다 또 할 건데 장동혁이 이긴다 국민의힘이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말 중요한 내년 지방선거를 총괄하여 기획하고 이끌고 계신 나경원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모처럼 이렇게 모이니까 어떠세요? 좋으시죠? 우리 배현진 시당위원장 수고 많이 했다고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뭐 이렇게 좋긴 한데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 저는요 사실 개인적으로 엄청 막 패대기 쳐진 그런 기분에서 새벽 예배 2번씩 다니면서 작년에 국회에 겨우 당선돼서 왔더니 또 탄핵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싸워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의지와 그리고 싸움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요새 국회 법사위에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국감 끝났는데요. 어제까지도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하고 발언권이 제한됐습니다. 국감 발언권도 제한시키는 아주 무도한 국회를 치르면서 왜 법사위에서 싸우면서 더 만감이 교차되냐면 바로 헌법을 파괴하는 바로 그 최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사법을 파괴하고 그런데 이 헌법 파괴가 바로 우리 민생 파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반기업법이 헌법 파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는 헌법 파괴와 민생 파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국민들이 그 민생 파괴를 이제 체감하고 계신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희망이 좀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랑 잘 아는 신부님, 이제는 어디 시골 가서 농사 짓고 계시는 신부님하고 은퇴하셔서 한 신부님하고 전화드렸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유도도 그렇고 씨름도 그렇고 내가 힘써서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기는 거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각자의 진지에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장으로 아마 이야기하라고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것 같은데 딱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당성 아니겠습니까? 당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 했느냐가 아마 제일 중요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패션 우파 필요 없다. 싸울 땐 뒤로 숨어 있다가 나 이미지 괜찮아 하고 나서면 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국민의힘 덕을 보시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에 기여해 주시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우리가 패배하면 대한민국의 헌법도 대한민국의 민생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지방선거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진지는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각자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승리하시면 이 탑다운도 있지만 바텀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부터 열심히 뛰시면 그 힘으로 서울 전체의 승리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얼굴 뵈니까 다 우리 당에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분들이고 역량을 다해서 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의 모두 승리하셔서 우리 서울 승리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나경원 의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선 국회의원이시자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신 권영세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나까지 시키네요. 아마 서울에서 좀 오래 정치를 했다 그래서 저를 시키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지금 법사위 바로 옆에 이제 국회 본청에 보면 법사위가 4층에 있는데 법사위 옆에 바로 그 기재위에 있습니다. 근데 기재위에서 저녁을 먹을 때는 우리 대표님도 안 오시고 원내대표님도 안 오시고 정책위 의장님도 안 오시고 또 사무총장님이라도 오시고 카드 가지신 사무총장님이라도 오시나 했더니 사무총장님도 안 오시고 앞으로 기재위도 많이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뭐 저도 서울시당 위원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님들이 열심히 잘 해오신 바탕 위에 또 우리 배현진 의원님이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 시당 위원장이 되시니까 이 서울시당이 굉장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워크샵 전체 선출직들이 모여가지고 한 것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과 이런 실행 같은 거는 굉장히 아주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받았지만 또 한번 쳐주시죠. 예, 우리 뭐 좀 길게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뭐 짧게 이 솔선수범 하셨는데 내가 길게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아까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님과 좀 자리 떠나셨네. 그 신동욱 최고위원님이 한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게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방선거에서 지면은 우리가 다음번에 총선에서 이기기가 어렵고 또 총선에서 이기기가 어려우면은 대선에서도 역시 또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님은 조금 더 유리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는 굉장히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지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님들이 우리 당 분들이 다 계시니까 각자가 구의원은 자기 구역에서, 시의원은 자기 지역에서, 우리 구청장님들은 자기 구에서,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기면 다 합쳐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이 이기면은 뭐 모든 선거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대선에서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 뭐 어디 충청도 어디 보령 이런 데가 거기가 기준이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 많은데 근데 뭐 그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폄훼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가 항상 이겼을 때는 그 대선에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다 소용없고 서울이 이기면은 우리가 이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출세하긴 다 틀렸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보령이신데 깜빡했습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고
어쨌든 우리가 서울에서 이겨서 총선도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는 그런 기초를 만듭시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내외빈께서 참석하셔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나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직 서울의 내일을 국민의힘이 지키기 위한 서울시당 당원 모두의 염원이 담긴 서울 시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실 시간입니다.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및 선출직 공직자를 대표해서 이은림 차세대 여성위원장과 이문재 청년위원장이 발표하겠습니다. 참석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민께 드리는 글, 오직 서울의 내일을 국민의힘이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다시금 결의를 다지며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때 서울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서울 시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에 끝까지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절한 삶의 터에서 꾸짖어 주신 서울 시민의 실망과 질책을 그 무거운 책임을 뼈에 새기지 못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의 동력은 민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망각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만과 아집에 갇힌 이재명 정부는 헌법의 가치와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포퓰리즘과 정치 보복에 몰두한 정권 아래에서 서울 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서울의 꿈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서울의 골목골목을 지켜온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화려한 구호보다 묵묵한 책임을 택했습니다. 시민의 일상을 내일처럼 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정치, 진짜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자유와 법치, 시장의 원리, 서울의 기적을 가능케 한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원칙은 지키고 변화는 포용하며 시민의 신뢰를 되찾고 서울의 희망을 다시 피워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결의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정치를 끝내고 서울의 품격과 내일을 지키겠습니다. 서울의 꿈을 다시 꿀 수 있도록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서울 시민을 향한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진심과 열정을 담은 서울 시민께 드리는 글을 큰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직 서울의 내일을 국민의힘이 지키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서울 시민께 전달해 드리기 위한 구호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기자분들께서 많이 좀 멀리 떨어져 계시다고 조금 중간 통로 쪽으로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른손을 주먹 쥐고 어깨 높이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오직 서울이라고 구호를 외치면 주먹을 하늘 높이 뻗으며 화이팅을 연달아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서울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오직 서울! 네,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직 서울!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개회식과 오전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이는 정치는 모든 진영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판단은 시청자의 몫입니다.